3명의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북한 억류자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가 회원 교단과 단체가 모인 가운데 신임 교단장 취임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교단의 안태준 목사를 만나 새로운 사역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죽음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돕기 위해 죽음 목회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서울시가 이번 주부터 시범 운영하는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에 대해 살펴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촉각으로 한국화를 감상할 수 있는 촉각명화전이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북한은 우리 국민들이 억류 중입니다. 이 중엔 3명의 선교사도 있는데요. 한국교회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에서 사역하던 김정옥 선교사는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제가 국경을 넘어오면서 가지고 온 지면은 성경책, 교육교재, 여러 가지 기독교 책들과 김 선교사는 2008년 압록강변에 위치한 중국 단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넘어온 북한 주민들에게 먹을거리나 의약품을 나눠주고 탈북을 원하는 주민들을 제3국으로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탈북민들을 모시고 그 위험한 일을 이제 직접 하셨어요. 그 위험한 지역에서 아파트를 얻어서 그분들을 돕는 쉼터를 운영을 초창기에 했습니다. 북한은 국정원 첩자가 평양에 들어왔다며 김정옥 선교사를 체포했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은 김 선교사의 생사 여부조차 알지 못한 채 5년 넘게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북한에서 석방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상회담 후에 그 협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 그 시민, 그 억류자에 대한 것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돼서 김 선교사를 비롯해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은 6명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3명은 선교사, 나머지 3명은 탈북자입니다. 최근 정부는 정상회담 등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인지는 약간 말씀드리기 어렵고 생사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특별히 확인된 건 없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언급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 선교사의 사역을 도왔던 주동식 후원회장은 이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핍박을 받는 북한 성도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선교사의 마음을 남한 성도들이 헤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국내 48개 교단과 단체가 활동하는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가 새롭게 선출된 교단장과 총무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연합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지협은 2018년도에 새롭게 선출된 이들에게 축하패를 증정하며 취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앞으로의 각오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지협 신신목 대표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단장과 총무의 사명을 맡긴 것은 침체된 한국교회에 새로운 개혁의 운동을 세우란 뜻이라며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으로 무장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동건 공동회장은 난세의 한반도를 위해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변화에 앞장서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교단장과 총무들이 대표로 선출됐으니 힘있고 바르게 이끌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기지협은 분리돼 있던 한국교회 연합을 목적으로 43년 전 창립된 연합기관이며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가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단 통합을 추진하다 결국 분열을 겪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교단. 지난달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된 안태준 목사는 소속 목회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안태준 총회장을 만나 헌회기 사역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예장 백석 교단과의 통합 과정에서
내홍을 겪었던 예장 대신교단. 3년이 지난 지금 대신교단은 재정비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장 백석 대신교단에서 이탈하고 지난번 대신 정기총회에 다시 합류한 목회자들과의 화합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도 서로 자제들을 하면서 발언을 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을 역력하게 볼 수 있었고요. 대신교단의 오랜 슬로건은 2만 8천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팔아입니다. 교단 설립자 김치선 박사의 뜻이기도 합니다. 안태준 총회장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목회 일선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공신력 있는 신학 교육을 정립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목회자를 올바로 양성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목회지로 돌아가자. 내 양을 먹이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서 목회에 전심하자. 그런 이제 가치를 제시하고 또 그런 슬로건을 제시하고. 지난 9월 교단 명칭을 바꾼 예장 백석 대신과의 껄끄러운 관계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걸로 보입니다. 안 총회장은 이제 각자의 길을 걸으며 목회에 집중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랫동안 교류하던 예장 고신, 합신 교단과도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기들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통합에 합류를 했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 저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졌으니까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안태준 총회장은 끝으로 한국교회가 공교회 의식을 되찾고 이를 통해 제2의 부흥을 이뤄야 한다며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교회성을 위해 기도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신앙인들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기독교적 죽음에 대해 이해하고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죽음 목회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책엔 죽음 목회의 필요성,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 관련 예전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별히 목회적 돌봄에 대한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자서전과 유언장 작성, 용서와 화해 등을 통해 지난 삶을 돌아보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며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오리엔테이션, 이론교육, 최후의 만찬, 세족식, 입관체험 등에 이르는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수록돼 실제 목회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침서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장 통합 리명석 총회장은 죽음 목회 매뉴얼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학문적이고 목회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구위원들이 2년간 논의를 진행해 발간된 책이라며 구원의 소망을 나누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책을 출간한 통합총회 한국교회 연구원은 오는 11월 죽음 준비 교육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스리포트입니다. 지난 2016년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하는 실태가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이후 공공기관에선 생리대 무료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서울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생리대 지원 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달 8일부터 공공시설 10곳에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한 건데요. 사업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1,475명 중 1,350명에 이르는 92%의 시민들이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성들이 생리대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일상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일각에선 한 번에 많은 양의 생리대를 가져가는 일명 싹쓸이 문제에 대한 남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는 서울 여성플라자, 서울도서관, 구로 청소년 수련관 등 공공시설 화장실 10곳에 비치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여성과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10월 둘째 주,
서울시 사업에 함께하게 된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 공공화장실에 찾아가 자판기를 이용해봤습니다. 비상용 자판기는 무료형과 코인형 두 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판기 유형은 각 운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무료형은 레버를 돌리면 바로 생리대가 나오는 방식이며 코인형은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코인을 투입구에 넣어야 생리대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측은 급한 사람이나 저소득층 청소년처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생리대를 비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급한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때 아주 요긴하게 그 무료 생리대 사업들이 또 지역 주민들의 특히 여성들에게 가장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을 것 같고요. 공공기관 화장실 내 비상용 생리대 비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언론 보도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서울 도봉구는 한 발 앞서 지난 9월 지하철 창동역 공중화장실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무료 자판기가 확대된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여성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며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저소득층 친구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많이 고생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렇게 공중 화장실에 생리대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 공중 화장실 위생 담당자를 비롯해 일각에선 시민의식이 성숙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남용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막 급할 때 아가씨들도 그렇고 저걸 하나씩 쓰면 좋은데 저게 밤에는 막 술 취해갖고 막 빼고 난리를 치는데 저게 그대로 남아있을까 싶어요. 구티비 취재 결과 현재까진 생리대 남용 문제는 크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불편 없이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촉각으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마련한 이번 전시에선 삼국시대 벽화부터 조선시대 민화까지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손끝으로 우리 그림의 아름다움을 만지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촉각명화전엔 고구려 벽화인 무용도와 수렵도, 김홍도의 벼타작, 신윤복의 미인도 등 총 11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한국화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한지와 털원단 등의 재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번에 제작된 작품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교재로도 활용됩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촉각교재 제작팀 이지연 미술점역사는 이번에 전시된 미나를 통해 당시 서민들의 생각과 문화를 함께 배워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중섭, 박수근 등 근대 한국 작가들의 생애를 들어보고 작품을 감상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1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시는 11월 2일까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S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응해 북한을 방문하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황청 공보실 대변인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순방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교황청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면담에서 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와 택시, 수도세, 통행료 등 전국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거나 예고돼 서민 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5년 만에 단행된 것이어서 이를 감내해야 할 서민 가계의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택시 요금을 기본 3,000원에서 최대 4,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심야 할증도 1시간 앞당긴 11시가 될 전망입니다. 취업난과 실직 등에 시달리는 많은 청년층은 향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려 노후 소득 보장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닥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전망은 청년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 중 7명꼴로 소득이 없어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김세연 의원은
연금 수급권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18일 사랑의 교회에서 종교적 병역 거부와 종교인 과세 위헌 논쟁을 다루는 세미나를 엽니다. 홍익대 음선필 교수, 충남대 명재진 교수가 발표자로 나섭니다. 발제 이후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공동 TF 박요셉 총무, 삼도 세무법인 이석규 대표 등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집니다. 큐티 선교회가 17일 경기 성남시 우리들 교회에서 제1회 띵크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큐티 목회 철학의 바탕인 공동체 내에서 죄 고백하기의 의미와 역할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정일웅 전 총신대 총장, 장신대 이규민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섭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오는 19일 정동 제1교회에서 교회 정원 숲 워크숍을 엽니다. 계명대 곽호철 교수가 정원 신학을 기대하며 샬롬 가정교육문화원 서른주 원장이 생태공동체 수도원의 정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7월 부산을 시작으로 국내 광고선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복음의 전함이 오는 11월 전라도 지역에서 두 번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복음의 전함은 광주 송정역과 광주터미널 유스퀘어에서 복음 광고를 한 달간 게재합니다. 가수 박지연, 개그우먼 김지선, 방송인 표인봉 등 기독 연예인들이 복음 광고 모델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